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경국 법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후견지원본부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우리 법인에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설계 중 상속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과 실종 선고로 개시됩니다.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종 선고의 효과로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시가 아닌 5년 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하에서 설명하는 귀속 또는 분배 방법 중 법정을 선택하시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는데요. 일단 상속 순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순위 상속인은 망자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고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 피상속인 망자의 직계 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 존속마저 없을 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마저 없을 때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결족이 상속인이 되고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해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존속과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 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상속분에 관하여 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합니다. 상속계획은 자진아 법무사님이 설명하신 사전 지시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생전 또는 온전한 정신을 지니고 있을 때 유산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분배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상속계획은 본인의 사망 또는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여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세금과 비용을 절약하며 본인의 뜻대로 자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 상황과 뜻에 따라 자산이 경제적 또는 법률적 면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계획 전에 사단법인 한국청년후견지원본부,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상속계획의 수립에 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둘째, 귀속 또는 분배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셋째, 귀속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속인 또는 가족에게 당부할 사항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첫째, 추정 상속 재산의 확정이란 본인의 재산 중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물려줄 재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의 종류에는 적극 재산으로서 주택, 그 외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출자 지분, 현금, 채권, 기타 재산으로 나눌 수 있고, 기타 재산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기금속, 의류, 냉장고, 가구, TV 등 그 밖에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재산이라 하고 소극재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소극재산은 빚, 즉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한 계획은 뒤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물려줄 것인지, 즉 귀속 또는 분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귀속 또는 분배 방법에는 유지, 유언, 신탁이 있으며 상속재산별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진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 분배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상속인 등이 자발적으로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지에 의한 상속 계획입니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말하고, 유언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 방법을 결정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5가지 유언 방식에 맡겨야 합니다. 그 밖에 유언 능력, 법정 유언 사항, 유언의 방식, 효력, 철회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하나의 귀속 또는 분배 방법으로 신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은 유용한 자산 승계의 방법이면서 그 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에는 신탁계약, 유언신탁, 신탁선언이 있고, 신탁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서 작성 외에 공시, 즉 공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신탁 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신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 또한 우리 법인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종류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즉 귀속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지분대로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단독 귀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상속계획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공동귀속 간 그 지분을 달리하고자 하면 귀속자별 지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속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로서 본인이 사후에 귀속인 또는 가족에게 당부할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부할 사항으로는 채무 등 부담을 조건으로 적극재산을 귀속하게 할 때 조건이라는 뜻과 채무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하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빚이 많은 경우 상속 포기 신청 또는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라고 당부한다든지, 기타 자유롭게 본인의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뜻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상속계획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계획서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서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귀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연락처 등을 첨부 또는 기재하며, 추정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식거래 내역서 또는 예금 잔액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판결문, 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기타 상속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체납사실증명원, 부채증명서, 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제출인이 작성인과 다른 경우에는 작성인
본인의 이임장도 함께 첨부합니다. 상속 계획에 앞서 먼저 상속 재산별로, 즉 상속 재산마다 귀속 방법과 귀속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럼 작성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계획을 하려는 분은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우선 적고, 상속 계획서에 지금 상속 계획서상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된 귀속 방법 하단에 있는 유지, 유언, 신탁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여 그 아래의 상속 재산별 해당欄에 표시를 합니다. 유지에 표시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유언에 표시를 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5가지 유언 방식에 맞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본부는 유언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탁에 표시를 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서 작성 외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공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 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근거 조항으로서는 신탁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속 계획서에 동그라미 2번으로 기재된 귀속인 지정 하단에 있는 법정, 단독, 공동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 지분들의 귀속 원할 때는 법정 아래의 상속 재산별 해당 란에 표시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그 아래 상속 재산별 해당 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란에 귀속인 또는 공동 귀속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공동을 선택하신 경우 공동 귀속자 간 지분을 다르게 하고자 하면 귀속자별로 지분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비고란에는 상속 재산이 주택 및 그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토지의 지번, 건물의 소재지 및 면적, 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량 등록번호, 예적금인 경우에는 계좌번호, 주식 또는 출자인 경우에는 주권, 증권번호, 현금인 경우에는 그 액수 및 보관 장소, 채권이 판결인 경우에는 그 판결의 사건 번호 및 금액, 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 및 금액, 임대차 계약 일자와 보증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기타 란에는 귀금속, 의료, 냉장고, 가구, TV 등 그 밖에 상속 재산이 있으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귀속인 또는 가족에게 당부할 사항 란에는 사후 특별히 당부할 사항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즉 빚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뜻 또는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신청하라는 등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사후에 상속인들이 번거로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계획은 본인의 사망 또는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여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세금과 비용을 절약하며 본인의 뜻대로 자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